자, 이번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예제 3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3을 보면 경신, 인사, 오. 그래서 사와 인과 오가 이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여기 있으니까 겁살이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연살 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겁살과 연살의 겁연합작이 건연이 합이 돼서 뭔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합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는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삼합이 이루어져야 만들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사주는요, 합을 이루고 있는 인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가 이 신에 의해서 좀 간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특히 인과 오가 여기 있고 신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인을 충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반대 그룹이 이렇게 가운데 딱 있을 때는요, 인과 오가 합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에는 인이라고 하는 겁살과 오라고 하는 연살, 도화살이죠. 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신에 의해서 실제로 합이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은 겁살의 다양한 노력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 주목받는 것을 많이 시도하는 겁살의 노력이 자기의 연살이라고 하는 유명세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요,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긴 어렵겠다라고 사주에서 보는 거고요. 그러면 언제든 일생을 살면서 계속 무슨 결실을 이루기 어렵냐? 그건 아닙니다. 운이 와서 이 둘을 연결시켜준 운이 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인년과 오년과 술년이라고 하는 세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이라는 게 오면, 사실은 이 인이라는 게 오면 인이 여기쯤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다 네 글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칸막이로 막혀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인이라는 것이 공중에 떠서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이 네 글자를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인은 여기서의 겁살 운이 왔을 때 바로서 이 도화살과 통신을 하게 되면서 합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요, 인연이 왔을 때 인오합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겁살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도전이 어떤 대중에 알려지는 것이 도화살입니다. 알려지는 거. 도화살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지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명세를 갖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산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평소에 뭐 히말라야 엄청나게 높은 데 올라가긴 했지만 그건 겁살의 도전이었고, 그것이 매스컴을 타거나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인연의 세간의 도화와 합작을 하면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스폰서를 구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인과 오의 합이 되는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도화살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 다 경신이 있고 사가 있고 오라는 글자만 있다고 치면, 요거는 도화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이런 것들, 이 사주에는 있지만
인이라는 글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진 않는 겁니다. 즉 합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연이 오거나 술년이 왔을 때 합작이 되면서 도화가 드디어 다른 사람한테 스타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공인된다는 거. 자, 여기서 또 5년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5년이 왔을 때도 5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 네 개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가 4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5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신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5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4한테 미치는 영향은 화기운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화오행이 강하니까. 그래서 경일간한테 화오행이 강해지니까 관의 어떤 지배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때는 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면 남자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결혼하기도 하고요. 또 남자라면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일거리가 많아지거나 자녀운이 보통 이럴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인과 오는 합이 되는 거죠. 합이 되다 보니까 이 오라고 하는 이게 도화의 물상이 와서 겁살과 만나면서 드디어 겁살에 했던 수많은 도전들이 남들한테 알려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오라는 게 신을 갖다가 오면 격가가 나게 되니까 걸록이라는 게 좀 힘을 못 쓰죠. 걸록은 이 사람한테 독립적 기운을 주는 글자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5년의 영향에 의하면 관이 강해지는 시기고 일지가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소속된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관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집중할 수 있지만 나 혼자 독립하는 것은 어렵다. 이게 5가 신을 격각으로 누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와 5는 또 자형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각각을 다 해석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겁살물상 그리고 도화살의 물상이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연과 씨의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거는 평소에는 합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데 얘를 연결시켜주는 인오술이라고 하는 운이 세운에서 왔을 때 이때에 연결이 된다. 또는 대운에서 와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때 대운에서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인대운은 사실은 여기서는 올 수가 없죠. 인이 태어난 월지니까 또 다시 오려면 앞으로 순행하던 역할이든 그것은 120년이 후에 나오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남자라면 이 사주는 지지는 거꾸로 흐를 겁니다. 그건 축, 자, 해, 술, 유, 신, 미, 오. 그래서 만약에 5대5이라면 15, 25, 35, 45, 55, 65, 75였고 여기 술대운과 71대운, 75대운에서 인오술 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술대운이 뭐냐면 여기서 반환살이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은 반환살의 영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 도전, 그러니까 이 월지가 지금 겁살은 뭐냐면 수많은 도전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될 때까지 해보려고 하는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살이 반환살과 합을 해서 보통 합작이 될 때는요, 이때는 반환살이 정착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기운에 의해서 2, 3년 단위로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내가 안착을 못하고 많은 도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삶의 직업이 또는 가정이 또는 인간관계가 또는 내가 하는 주된 일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요, 반환살을 만난 요 운에서 얘가 삶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 일을 할 때 좋은지를 갖다 보면 여기서 글자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온 5개의 글자를 배치를 한번 해보면 사인신오. 그래서 여기 지금 관이고 여기 재성이고 이게 식상입니다. 그런데 대운에 의해서 해, 축자, 해란 대운이 올 때까지 이 4와 5는 되게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35세 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운 지지가 축, 자, 해를 지나는 동안 요 4라는 기운이 굉장히 약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뭘 알 수 있다? 12용으로 음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를 병으로 보고요. 요거를 정으로 이제 천간을 바꿔놔주면 축에서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축, 자, 해를 만날 때 병이 양지에 들어가고 태지에 들어가고 절지에 들어가죠. 요거는 묘지에 들어가죠. 절지에 들어가고 태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태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축자 해 운을 지나갈 때 이 관은 사주에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정한 조직에 묶여서 그 조직 생활을 하는 거는요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에는 있어도 우대운 지지에 의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요 대운을 지나갈 때 보통 사주에 사라는 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관을 추구하고 인사형을 추구하면서 관 플러스 3형을 추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고시공부를 갖다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고시공부는요, 뭐 옛날 같은 사법고시라고 로스쿨 같은 걸 많이 다녀야 되죠. 그래서 권력형 구조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고시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이때는 관복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복이 없어지는 시기이므로 이걸 삼합으로 해서 화국을 이루고 있으니 관성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시기에는 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또한 이 관도 그러니까 화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관도 거의 무기력한 시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뭐냐면 여기서 묘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여기 사지 들어가 40대 전까지는 45세 전까지는요. 관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관이 굉장히 무력화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은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공무원 중에서 이름 없는 지방의 뭐 수자원 공사나 담배 임사 공사나 하여튼 안정된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큰 부를 얻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월급만 받을 수 있으면서 늘 일을 해도 큰 변화가 없는 안정된 모양이면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직장 내에서 다양한 변화를 갖다 추구하고 다양한 권력을 휘둘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 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해도 1, 2년 후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요 시기에서 근데 강해진 건 요게 강해지죠. 그러니까 식신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요 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강해지냐면, 그러니까 요 신이라는 글자를 천간으로 바꾸면 임이 됩니다. 임이 해, 자, 축dem을 지나갈 때, 이건 세지에 들어가고요. 이게 왕지에 들어가고 록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록왕세에 들어가는 임이라는 글자가 여기 있는 임이라는 글자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 갖다가 여기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식신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식신을 강하게 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여기 들어가죠. 식신을 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식신의 교육적인 측면이 이때 많이 강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조업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요런 거에서 천간이 강화될 때는요 정신적인 분야에서 많이 하는데
보통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식신의 영향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보통 가르치는 쪽에서 학원이라든가 어떤 그 교사로 많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학교는 아니지만 정식 교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임이라고 하는 식신을 활용해서 이 시기에 교사 생활을 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인사형의 파워풀한 글자와 사명과 이 편관의 역할 때문에 내가 외문고시나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이런 고시성 시험에 도전한다면 결과는 안 좋은, 낙방될 합격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결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요, 술대운에 주목해 보자고요. 술대운에 이제 반환살이 오면서 드디어 이 사람이 이 일과 저 일에 만족했지 못했던 삶들이 이때 안정됩니다. 이때요. 그때는 이런 걸 다시 뭐로 보냐면 이 인오술이라는 것이 이제 화국을 이루면서 관이라는 것이 내가 소속된 집단이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걸록이라고 하는 독립 기운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때가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제 없어지고 관운이 삼합으로 관이 강해지면서 내가 드디어 여러 개 시도했던 거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요때부터 가능했던 이 교사 생활이나 아니면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어떤 기업에서 보면 인사팀 쪽 인사나 어떤 강의, 무슨 협회 강의 아니면 학원 강의 이런 데를 많이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요 대운에서 안정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삼합되는 시기에 삼합의 물상이 나타나고 주된 것이 반환살일 때는 겁살의 도전과 연살의 어떤 유명세보다 안정을 취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하는 이 기운은 약해지다 보니까 삶의 기반이 안정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술대운을 쓰는 거고, 이때 이 대운의 천간에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지향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통 평범한 사람의 해석에는요, 대운의 지지를 한 80%에서 90% 해석하게 되고, 나머지 천간은 그냥 네 생각, 추구하는 가치 정도로만 해석하게 되고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3을 보면서 3에서의 결과는 뭐다? 서로 떨어져 있는 글자는 삼합의 구성이 안 된다. 결과가 안 나온다. 근데 운에서 왔을 때 삼합의 현상이 합작으로 나타나면서 겁살, 연살, 도화살이 의미를 갖다가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비슷한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을 보게요. 이제 4는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지금 말했던 설명들이 좀 많이 책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28의 예제 4를 볼게요. 예제 4는 갑자일주가 신월의 미네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걸 다시 볼게요. 미가 지금 해당되는 게 여기니까 기준점이고, 신과 자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자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역방향이니까 여기는 겁살, 연살, 반환살, 요 그룹 중에서 요게 반환살은 신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겁살, 연은 도화살, 연살이 됩니다. 얘는 겁살, 얘는 연살이 되죠. 요러한 물상이 실제로 이제 12신살일 뿐만 아니라 12운성이나 다른 육친과 한번, 요거랑 육친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게
지금 예시의 목적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신이 겁살이면서 플러스 육친이 뭘까요? 여기서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요건 머릿속에만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리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편관이 되겠네요. 겁살이면서 편관. 요게 지금 요걸 하나 해석해야 되고, 요거는 뭐예요? 도화살이면서 정인이 됩니다. 그럼 요것과 요것이 또 합이 되죠. 합이 되면 요거의 합은 삼합으로서 겁과 연의 합작이 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각각을 해석하자는 겁니다. 각각을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겁살은 뭐냐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도전을 하는데, 도전이 어디서 일어난다? 직장 또는 조직이라든가 협회 단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편관이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 관련된 일에서 나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편관이니까 이걸 현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곳의 현장에서 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화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거죠. 뭘로 받는다? 정의라고 하는 내 공부라든가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내가 하는 일은 직장 위주에 있으면서 현장 위주의 일인 거예요. 이럴 경우에 주로 이제 많이 어떤 시험을 봐서 시험 봐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한 곳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때 현장 쪽과 많이 밀접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 직업으로 보면 뭐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법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교관도 외교관도 금수의 기운을 갖다 활용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요것이 좀 이 자가 좀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똑바로 흐른다면 이게 신에서 유, 술, 해, 자, 축으로 흐른다면 요 기운이 해 대운부터 세 번째 대운부터 엄청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걸 개라고 놨을 때 개가 제왕제도 걸록제도하고 관대제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강해지죠. 이럴 때는 인성이 강해진다, 정인이.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성을 쓰는 직업이 뭐냐면 연구직입니다. 연구직 분야에서 나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 글자가 다른 사람과의 활발한 교류나 어떤 거래가 아니라 나 혼자 집중할 수 있는 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산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디자인처럼 많은 사람의 시선을 쭉 끄는 것들이 마음은 있지만 도화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갖다 끄는 방법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운이 역으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게 미, 오, 사, 진, 묘, 인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기운에서 강해지는 건 요 안에 있는 정화입니다. 그럼 정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상관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요 기운이 혼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오미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내고 디자인과 색채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행동으로 주목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주목받는 일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자기만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자격 시험으로 도화살은 쓰이지만 실제로 잘하고 하는 나를 숨기려는 속성은 드러나지 않고 사오미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활동은 되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신이라고 하는 편관, 즉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보통 광고회사에 다니기도 하고요, 또 제조회사에 다니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가 방송, 언론 방송 분야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상관과 관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의 포인트를 한번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12신설을 설명하면서 명확하게 육친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육친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천간으로 바꿔가지고 12운성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대운에서 강해지는 글자를 맞는 직업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보시면 이 조합이 바로 사주를 해석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예제를 좀 건너뛰고요.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예제 8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4페이지 예제 8번은 인자일주가 신월에 태어나고 옵니다. 자, 요거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게 이 예제 8번의 예제 8번을 거론한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 글자를 이제 보면 여기서 미가 있고 여기 신이 있고 자가 있으니까 요게 겁살, 요게 도화살인 거죠. 그리고 요거 갖다 오행 배치대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육친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임이 여기 있고 미가 있고 신이 있고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나타난 거는 얘는 정관이구나, 얘는 편인이구나, 얘는 겁재이면서 신살로 뭐가 되죠? 양인살이 되죠. 그러면서 여기 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얘는 겁살이고 기준을 보니까 얘는 도화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일간에 대한 해석을 갖다 가장 먼저 배우는데 여기서 그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일간을 해석할 때 강한지 약한지 또는 기세가 왕한지 쇠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 강약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강하거나 왕하면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하거나 왕한 사람이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창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공간에서 창업을 못할 때면 적어도 그 공간에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할 때 성과가 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 약하거나 쇠할 때는요, 내가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전체 중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들의 CEO들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부사장, 전무, 상무처럼 임원급이나 고위 간부쯤 되는 사람들은요, 강하거나 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하거나 쇠한 사람이 많습니다. 강하거나 왕한 사람은 이미 과장 때, 차장 때 회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난 내일을 하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주로 약한 사람이나 쇠한 사람, 즉 조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회장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CEO가 되고 높은 고위 임원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왕세를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간은 양인사를 받기 때문에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신에서 여기서 그 장생지를 얻고 있죠. 월지에서 장생지를 얻고 있을 땐 또 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는요, 내가 외지간하면 내 독립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여기서는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연지에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 한때 내가 직장 생활은 하지만 이 직장 생활을 올해는 절대로 못한다. 나는 기왕이면 웬만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체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일간이 생각하는 일간이 강약을 보는 겁니다. 또한 일간이 이렇게 수국으로 이게 지금 수국을 이루고 있어서 일간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요, 일간은 마음만 먹으면 추진한다. 강한 추진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아무리 좋은 이 관이라고 하는 정관이라고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을 넘기지 못하고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려게 되고, 자기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리려고 할 때 말리지 못하고 그냥 날 믿어주세요. 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밀어붙이는 힘, 이게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겁살은 뭐냐면, 젊은 시절에 지금 월지 겁살이 있다는 것은, 월지 겁살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보는데 다급하고 비상사원이고 평정심을 잃을 만큼 올인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잘하고 하는 도화살이 없다면 이 도전 했다가 안 되면 저 도전 했다, 안 되면 저 도전 해서, 그러니까 한 2, 3년 단위로 자기가 하는 일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잘하는 글자가 합으로 붙잡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곳에 나는 승부를 볼 수 있고, 거기서 유명해질 때까지 결과를 내놓는 인자가 이 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신과 자가 합을 해서 비겁이 강해진다는 얘기에서 이 신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자격입니다. 보통 이래서 양인은 뭐냐면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의료와 가공 쪽에서 많이 쓰이는 인자가 이 양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일간을 강하게 씌워주고, 이 글자 자체가 인성으로 작용할 때는요, 의료 쪽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장 좋은 방향이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증까지 따서 자기가 창업 병원을 개업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길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판사나 검사로 일시적으로 몇 년간은 근무할 수 있지만 변호사 개업을 빨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공 쪽으로 해서 만약에 기계 연마라든가 어떤 특정 분의 제조업 쪽에서 일을 했다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신왕한 사주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건요, 여기서의 겁살은 도전이죠. 도전이 여기서 바로 옆에 있는 도화살을 만나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는 겁니다. 보통 겁살의 도전이, 그러니까 도화랑 만날 때는요, 어느 자기가 도전했던 거에서 굉장히 많은 유명세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몰두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런 것들은 양인살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제 8번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어떤 기존에 있던 신살의 합작을 육친으로 한번 확장시켜서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